Hello, 로이드. 안녕하세요. 독일어 교사 독고윤입니다. 오늘은 명령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령문을 위해서는 우리가 의문문도 알아야 되고 또는 동사 유형이나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연습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배우는 이 명령문 열심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들 굳이 선생님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알고 있죠. 동사 형태, 명사 형태, 그리고 의문문까지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하나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퀴즈로 풀었었던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계속해서 틀리는 유형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쌤이 그런 것들을 이게 명쾌할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들 하는 것이 의문문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으로 질문을 했을 때, 이 부정으로 질문했을 때의 대답, 이거를 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ie ist nicht deine Frau, oder? 그녀는 너의 아내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사람의 의도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너의 아내인지 아닌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녀가 나의 프라우, 나의 아내가 맞다라고 했을 경우 야를 대답을 해야겠죠. 근데 질문에 니트가 있다라고 하면 야 대신에 도흐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맞는데 아니라고 하면 억울하죠. 내가 맞는데 아니라고 하면 억울할 때 도흐를 사용한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으로 대답을 할 때 내가 부정으로 질문을 했어. 근데 그거가 억울해? 맞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때 도흐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기억하기 쉬워요. 선생님의 팁입니다. 그래서 부정으로 질문을 했을 때 긍정의 대답을 할 때는 억울하니까 또 맞는데? 아니 맞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도흐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부정으로 물어봤을 때 Bist du nicht verheiratet? 너 결혼 안 했지? 근데 진짜 안 했어. 그랬을 때 무조건 아닐 때는 그냥 아닐 땐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너 결혼 안 했지? 라고 했을 때 그 상대가 말한 그 말에 대해서 아니 나 했는데 또는 응, 나 안 했어.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반대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그래서 긍정으로 묻든 부정으로 묻든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라인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ist du nicht verheiratet? 근데 대답 보니까 ich bin nicht verheiratet. 그러면 nein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bist du ledig? 요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nicht를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대답에서 레디히는 verheiratet에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거든요. 미혼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Bist du ledig? 라고 했을 때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레디히냐 아니냐. verheiratet,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경우에 아니 나 결혼했는데 라고 단순하게 nein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사실 9 여기서 9이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런 것들 잘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의문문을 할 때 특히나 그게 부정으로 질문했을 때 주의하고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령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그냥 명령 뭐뭐 하세요, 뭐뭐 너 뭐 해 라고 명령을 하기보다도 이제 명령 또는 부탁도 될 수 있고 요청도 될 수 있고 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명령문이라는 말에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뭐 해주세요 부탁 있잖아요. 뭐뭐 하세요 또 뭐 명령일 수는 있지만 부탁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뭐 해석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 형태, 문장의 형태 자체는 이제 명령문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령문은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만 아니라 대상한테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명령문으로 뭐 공부하세요. 근데 그녀 공부하세요. 또는 뭐 그는 공부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너 공부하세요. 당신 공부하세요.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대 또는 너희들,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야 너희들 부지런해지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해당하는 거는 2인칭에 해당하는 거 du, er, sie 만 해당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명령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문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 당신은 여기로 온다라는 평서문을 먼저 만들어 봅시다. 자, 쌤이 어떤 문장을 만들고 싶냐면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평서문으로 당신은 여기로 온다 라는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동사는 항상 두 번째 자리고요. Sie kommen hier. 당신은 온다 여기로.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스텝입니다. 위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당신은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의문문 당신은 이쪽으로 온다를 의문문을 하면 당신이 일로 오나요? 가 되겠죠. kommen Sie hier?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의문문의 형태랑 동일하죠. kommen Sie hier? 당신 옵니까? 근데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하면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라는 명령문이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kommen Sie hier?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쉽죠? 자, 이게 누구일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 상대가 당신일 때, 존칭지, 존칭지예요. 존칭지일 때 이렇게 만들어 본다. 그럼 이어, 너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조금 변형이 있습니다. 자, 스텝대로 한번 해볼게요. 평서문 문장. Ihr kommt hier. 너희들은 이곳에 온다. Er kommt hier. 그 다음 이거를 마찬가지 의문문 형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kommt ihr, here, kommt ihr, here 바뀌었죠. 동사 주어 어순으로 바뀌었죠. kommt ihr hier? 너희들 여기로 오니? 자, 근데 여기서 아까대로라고 하면 물음표를 느낌표로만 하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어가 생략이 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kommt hier, kommt hier. 영어랑 좀 비슷하죠. come here 이것처럼 kommt here 이렇게 형태가 변형이 된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do에 해당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잘못됐네요. 너예요, 너. 너는 여기로 온다. 했을 때, du kommst hier. 너 여기로 온다. 너 여기로 오니? 의문문을 만들면, kommst du hier? 그 다음, 자, 아까는 이어만 빠졌다면 여기에는 st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come here, come here 이렇게 하면 너는 또 일로 와, come here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형태는 우리가 그 작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 스텝대로 하면 되고 내가 굳이 난 평서문으로부터 뭐 시작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바로 의문문 형태에서 시작을 해서 변형을 해주면 그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팁을 하나 준다면요. 내가 당신 일로 오세요. 네, 당신 이쪽으로 오세요. 뭐 와주세요. 이렇게 조금 공손하게 하거나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라든지 한번 일로 와보세요. 이런 다양한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을 확장시킬 수가 있죠. 어떻게? bitte 또는 nicht 또는 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의미를 풍부하게 공손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ommen Sie bitte hier. please, please예요. 밑에는 please. 이쪽으로 please 와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또는 kommen Sie hier bitte. 이쪽으로 와주세요. 동일합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kommen Sie nicht hier.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뭐 부정을 할 때. 또는 kommen Sie mal hier. 한 번, 말은 번, 횟수를 의미하거든요. 한 번, 여기 좀 와보세요. Come in my here. 여기 좀 와보세요. 라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비어 슈피길레는 피아노를 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를 피아노를 쳐주세요 라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을 때 Spielen Sie Klavier bitte. Spielen Sie Klavier bitte. 자, 이어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뭐 이어에 해당하는 거 사라지고 트 붙고 Spielt Klavier. 비트 해도 돼요. 뭐 물론. 그 다음 du일 때는 트도 마찬가지 사라지겠죠. Spiel Klavier. 피아노 좀 쳐. 그 다음 rausgehen은 밖으로 나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당신 밖으로 나가주세요. Gehen Sie bitte raus. 나가주세요. Gehen Sie raus. bitte 또 가능하고요. Geht raus. Geht raus. 너희들 나가. Get raus. 밖으로 나가. 또 나가. Get rau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쉽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 뭐 명령문의 형태는 뭐 당연히 기억을 하겠지만 표현들을 많이 아는 게 사실 중요해요. 여러 가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어떠한 형식으로 말을 하느냐는 우리가 뭐 방법을 익히면 되는 부분이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콘텐츠에 해당하는 어휘들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구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 뭐 독일어 어휘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은 보면서 응용도 해보고 그런 개별적인 노력이 조금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동사 형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한데 불규칙으로 형태가 조금 변형이 되는 경우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형태들, 동사가 원형인 형태가 어떤 경우에는 이게 불규칙으로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뭐 어떤 규칙이 있냐면 예를 들어 nehmen 또는 sprechen처럼 중간에 이렇게 에가 들어간 경우 두일 경우에 이 형태가 nimmst, sprichst 이렇게 형태가 변형이 되거든요. 현재형에서는. 네, 그 현재형의 그 st 뭐가 빠지고 그 규칙은 동일하고 요 원형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동사 형태의 변형, 불규칙 변형 같은 것들도 다 살펴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조금 보충이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정도에서만 일단 살펴볼게요. 그래서 name인지 take it 가져가세요. 선택하세요. 또는 sprechen 말하세요 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형태는 님 가져가세요. speak 말해 둘 다 두죠. 그래서 여기 때 불규칙으로 형태가 동일하게 변형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umlaut가 붙는 경우는 또 이거와는 또 반대입니다. 동사가 아나 오 이런 경우에 umlaut가 붙거든요. 그래서 fast, fahren 타고 가던데 fast 이렇게 형태가 변형이 됩니다. laufen도 läuft 이렇게 umlaut가 붙어요. 근데 이렇게 동사 원형의 형태가 현재형으로 바뀔 때 umlaut가 붙는 어휘들의 경우는 이 umlaut가 빠진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말이. 그래서 동사 현재형에 umlaut가 붙는 경우에는 명령법에서 그것을 제거하고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규칙을 굳이 모를 때는 사실 그냥 형태가 큰 변화는 없어 보이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 같아 보이기는 하죠. 네, 어쨌든 이런 규칙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인동사랑 하벤동사의 형태 변형을 좀 살펴보면 자인동사는 우리가 비동사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비동사 영어로 치면은 be careful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그럴 때 요거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는 sei 요게 조금 특이해요. 당신지가 존칭지가 seien이 돼요. seien. 그 다음에 ihr seid, du sei. 요 형태가 조금 많이 좀 새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haben 동사는 haben sie, habt,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좀 특징들, 좀 변형이 있는 그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자인동사를 활용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be careful, be nice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형용사로 어떻게 되라, 어떻게 하세요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be가 seien, seid의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처럼 뒤에 형용사를 같이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라는 표현은 vorsichtig, 조심하는 이라는 형용사를 활용을 해서 seien Sie vorsichtig 또는 seid vorsichtig 또는 sei vorsichti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조용히 하세요 라는 표현이요. 조용히 하세요 라는 건 조용한의 형용사로 sei,
라이제, 라이제가 제시가 되었죠.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Seien Sie leise 또는 Seid leise, sei leis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침착하세요. 아까랑 또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 건데요. 조용히 하세요. 뭐 침착하세요. 라는 표현 ruhig 이 단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Seien Sie ruhig. 그다음 seid ruhig. 그리고 sei ruhig. 이렇게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한, 성실한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는 fleißig. fleißig. 그러면 seien Sie fleißig. 부지런하세요. 죄송해요. seid fleißig. 그리고 sei fleißig.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괜찮죠?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경우에 따라서 bitte 또는 mal, nicht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거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을 쓸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였죠? Sie, du, ihr. 좋습니다. 그리고 명령문을 만들 때 어떤 규칙이 있었는지. 뭐 나름 스텝이 있었죠. 쌤이 알려준 뭐 의문문을 만들어서 뭐 둘 경우에는 st랑 둘을 뺐고 이어 같은 경우는 이어만 생략을 했고 그 정도로 우리가 그 규칙을 기억하고 적용을 하면 정말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불규칙으로 좀 형태가 변형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umlaut가 있는 경우는 umlaut가 빠지기도 했었고 뭐 애가 이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또 명령문을 공손하게 또는 부정으로 할 때 뭐 bitte 또는 nicht 뭐 이런 것들을 첨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를 선생님이 퀴즈에다가 제시를 할 거예요. 클래스룸에 퀴즈에 제시를 할 건데 제시된 이 어휘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명령문을 만드는 거가 과제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으세요 라면 gehen Sie langsam, gehen Sie langsam. 선생님이 형 어떻게 뭐뭐 하다 이렇게 제시를 할 거예요. 또는 뭐뭐를 뭐 아까 피아노를 치다 하면 Klavier spielen. 그럼 spielen Sie Klavier.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또는 무엇을 하세요? 이런 어순으로 제시가 되면 맨 뒤에 있는 것과 동사라는 거를 인지하고 문장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Gehen Sie langsam. 천천히 걸으세요. Geht langsam. 너희들 천천히 걸어라. Geh langsam. 천천히 걸어라. 건강하세요. Seien Sie gesund. Seid gesund. Sei gesund. 그 다음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nicht가 활용된 경우네요. Seien Sie nicht laut. Seid nicht laut. Sei nicht lau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명령문 형태였고요. 뭐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전에 뭐 의문문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기초가 조금 쌓여진 상태로 이해를 해야 조금 더 빨리 습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것들도 가능하면은 계속 복습을 하고 정리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문장 써보는 그런
것들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전 수업과 마찬가지로 공책 정리 그리고 퀴즈 이렇게 숙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Tschüss.